안녕하세요, 케이커 권종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탐론 2호 200mm f2.8 5.6 G2 렌즈 리뷰입니다. 상당히 기대하던 렌즈가 나왔습니다. 기존에도 탐론의 28 200mm 렌즈는 소니 풀프레임 유저들의 축복 같은 렌즈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더욱 업그레이드가 된 후속작이 나왔어요. 28 200mm의 줌 범위도 상당히 만족스럽긴 한데 이번에는 광각단을 더 늘려가지고 2호 200이 되었습니다. 25mm 광각과 2.8의 조리개 값부터 시작하는 슈퍼 줌 렌즈. 이거 세상이 참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죠. 이번에도 리뷰를 위해서 소니 알파1과 이 렌즈로 촬영된 다양한 사진 장르들을 무보정 로우 원본으로 준비해봤으니까 선예도, 색감, 배경 흐림 등 이 렌즈의 이미지 특성을 확인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렌즈는 최대 광각시 f2.8에서부터 망원으로 갈수록 f5.6까지 최대 개방 조리개 값이 변하는 가변 조리개 렌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넓은 줌 범위를 가진 렌즈 치고는 꽤나 밝은 조리개 값을 보여주는데 25mm에서는 f2.8, 50mm 정도에서는 f4 정도로 활용이 가능하고 100mm 정도부터 200mm까지는 f5.6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거기다가 슈퍼 줌 렌즈의 수준을 한참 넘을 정도로 선예도가 엄청나게 좋은데 전 초점 구간에서의 선예도, 특히 중앙부 선예도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슈퍼 줌 렌즈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 풍경이나 스냅 촬영 같은 거 할 때 만족감이 상당히 컸고요. 특히나 또 최대 개방 쪽에서 가장 좋은 선예도를 보여주는 덕분에 꽤나 렌즈의 조리개가 많이 열리니까 최대한 열어가지고 심도를 얕게 하는 촬영을 할 때도 상당히 좋아요. 이러면은 인물 촬영 같은 거 할 때도 엄청난 메리트가 있죠. 색감의 경우 살짝 웜톤이 도는 컬러를 보여주는데 제가 따스한 색감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가을의 단풍 같은 거 찍기에도 좋았고 일상을 기록하기에도 좋았습니다. 다만 영상 촬영을 할 때 소니의 GM 렌즈들이랑 섞어가지고 인터뷰 멀티캠 촬영 같은 거 하고 싶다고 한다면 색감이 GM 렌즈랑 안 맞는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요새 하도 작고 가벼운 줌 렌즈들이 많아가지고 다소 평범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렌즈의 조리개 값 그리고 선예도, 퀄리티 같은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작고 가볍게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줌을 해서 코가 최대로 나왔을 때 무게중심도 괜찮고 줌링을 돌릴 때 느낌도 적당히 뻑뻑하니 좋고 소니 알파1 바디와의 크기, 무게 밸런스 역시 아주 좋았습니다. 거기에 근접 촬영 배율도 좋아요. 최대 망원에서도 0.26배 정도로 나쁘지 않은 촬영 배율을 보여주지만 25mm 최대 광각에서는 거의 하프 마크로 수준의 근접 촬영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근접 화질도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정말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그 이외에도 배경 흐림도 예상보다 좋았고 AF도 충분하고 손떨방이 없긴 하지만 소니의 풀프레임 바디들은 모두 바디 떨방을 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상쇄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성비와 성능 모두 잘 갖춘 여러모로 굉장히 만능에 가까운 아주 만족스러운 렌즈였습니다. 그럼 외관과 기능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탐론 렌즈답게 필터 직경은 67mm고요. 크기는 25mm 최대 광각에서 12cm 정도, 200mm 최대 망원에서 18cm 정도고요. 무게도 575g 정도로 밝은 조리개를 가진 슈퍼 줌 렌즈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말 컴팩트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렌즈의 디자인 역시 나쁘지는 않은데 옅은 유광 재질로 되어 있는 데다가 마운트 부분에 은색 링 이게 둘러져 있어가지고 소니 카메라와 재질감 측면에서 일체감이 좀 덜 느껴지는 게 살짝 아쉽습니다. 앞쪽에는 널찍하게 줌링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망원이 되고요. 줌링의 각도도 크지 않고 돌아가는 감도도 적당한 압력을 느낄 수 있도록 상당히 잘 세팅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슈퍼 줌 렌즈인 만큼 그냥 들고 다닐 때는 코가 나오긴 하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줌 락 스위치도 있습니다. 슈퍼 줌 렌즈인 만큼 포커스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이 렌즈는 광각단에서 거의 하프 마크로가 가능한 만큼 은근히 포커스링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포커스링 역시 상당히 부드럽고 돌아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AF, MF 스위치는 없고요. 펑션 버튼 하나 있고 탐론 렌즈 유틸리티 소프트웨어에 접속하기 위한 USB-C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방진 방적도 지원한다고 하고요. 일반적인 화형 후드도 제공됩니다. 그럼 이제 선예도도 한번 살펴보시죠. 최대 광각인 25mm 최대 개방 중앙부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리개를 한 스톱 조여서 F4가 되면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F5.6부터 선예도가 살짝 떨어지지만 그래도 F8까지 훌륭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회절로 선예도가 떨어져요. 극 주변부의 최대 개방 선예도는 꽤나 소프트하고요. 조리개를 조이면 조금씩 좋아져서 F8, F11 정도의 가장 좋은 선예도를 보입니다. 35mm 최대 개방은 엄청나게 역시 좋은 모습이고요. 가장 좋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조리개를 조이면 조금씩 소프트해지는데 그래도 F8까지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마찬가지로 F11부터 선회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극 주변부의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데 최대 개방에서도 괜찮은 모습이고 조리개를 조이면 점점 좋아져서 F5.6, F8 정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극 주변부 퍼포먼스도 인상적이에요. 이제 망원단을 가가지고 85mm 최대 개방을 보면 확실히 소프트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F5.6이 되면 조금 더 소프트해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선회도가 조금씩 떨어지고요. 극 주변부는 소프트하고 조리개를 조여서 F8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며 F11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대 망원인 200mm에서는 의외로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광각단보다는 소프트하지만 그래도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줘요. 다만 최대 개방에서 가장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조리개를 조이면 소프트해지기 시작해요. 극 주변부도 나쁘진 않은 모습이고 F11 정도까지 유지하다가 그 이후로는 회절로 선회도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선회도가 상당히 인상적이라 어느 정도인지 참고하실 수 있게 소니 GM2 렌즈들이랑 비교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탐론 25mm와 소니 24mm 최대 개방 중앙부를 보면 선회도가 거의 비슷하죠. 소니 쪽이 색감과 컨트라스트가 약간 더 좋긴 하지만 선회도만큼은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극 주변부는 소니가 선회도, 컨트라스트, 비네팅 등 모든 면에서 많이 앞서는 모습이고요. 최대 망원, 최대 개방끼리 비교를 해보면 소니가 두 스탑이나 밝긴 하지만 소니가 더 색감도 좋고 컨트라스트도 좋고 그렇죠. 선회도도 소니 쪽이 살짝 좋긴 하지만 탐론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긴 해요. 물론 같은 조리개값 F5.6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소니가 선회도, 컨트라스트 등 모든 면에서 앞서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망원 선회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은 슈퍼 줌 렌즈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잖아요. 물론 탐론은 최대 개방 쪽에서 선회도가 가장 좋고 소니는 한두 스톱 조였을 때 선회도가 가장 좋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전반적인 선회도 측면에서는 당연히 소니 GM2 렌즈들이 앞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론 2호 200mm 렌즈의 선회도는 상당히 인상 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근접 촬영의 경우 최대 접사 배율이 최대 광각인 25mm 구간에서 1대 1.9, 약 0.53배 정도 됩니다. 하프 마크로 수준의 접사가 가능해요. 다만 피사체에 엄청나게 붙어야 돼서 편하게 쓰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 개방에서의 근접 화질은 아주 좋고요. 조리개를 조여도 아주 좋은 모습을 유지합니다. 최대 개방부터 F16까지 어떤 조리개를 선택해도 큰 문제 없이 훌륭한 마크로 선회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접사 촬영이 편리한 200mm 망원 구간에서도 1대 3.9, 즉 0.26배 정도로 나쁘지 않고요. 근접 화질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최대 개방부터 F16 정도까지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이후로 선회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일단 선회도 측면에서는 슈퍼 줌 렌즈라는 걸 감안하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만 봐도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각단의 중앙부는 최상급 GM2 렌즈와도 견줄 수가 있을 정도고 망원에서도 아주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근접 촬영 배율도 좋고 근접 화질도 너무 좋고 선회도 측면에서 슈퍼 줌 렌즈에서 기대하는 일반적인 모습을 한참 뛰어넘고도 한 번 더 뛰어넘는다 해야 되나요? 이게 진짜 정말 놀라운 선회도를 보여주는 렌즈입니다. 이번엔 왜곡 및 비네팅 특성도 한번 살펴보시죠. 최대 망원인 200mm 구간에서는 핀 쿠션 왜곡이 꽤나 발생하고요. 왜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구간은 35mm 정도입니다. 다만 슈퍼 줌 렌즈가 의뢰 그러하듯 최대 광각인 25mm에서는 상당한 배럴 왜곡이 발생하고요. 비네팅의 경우 최대 개방에서는 꽤나 나타나는 편이지만 한 스톱 조이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는 모습이었어요. VXD가 탑재된 이 렌즈의 포커스는 아주 빠르고 정확하고 조용합니다. 포커스 브리딩은 전 초점 구간에서 놀랍도록 잘 잡혀 있고요. 이 정도면 영상 촬영을 할 때 포커스 이동을 활용한 연출을 할 때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MF로 놓고 최대 망원인 200mm에서 초점을 맞춘 후 25mm까지 줌을 빼보면 아주 약간 포커스가 나가긴 하지만 4K 정도의 영상 촬영 시 팝포커를 활용한 연출을 하기에는 충분한 모습이에요. 축상 수차도 나쁘진 않습니다. 25mm f2.8 최대 개방에서 살펴보면 근거리의 마젠타가 원거리의 그린이 조금 도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일반적인 f2.8의 줌렌즈에서 보여지는 정도고요. 조리개를 조이면 점점 좋아져서 f8 정도에서 거의 없어집니다. 그리고 200mm 망원의 경우 최대 개방인 f5.6에서도 축상 수차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빗망울은 테두리도 꽤나 보이고 내부의 절삭근도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색수차는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9개의 조리개날 덕분에 예쁜 원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조리개를 조였을 때도 원형을 잘 유지해내는 모습이고요.
주변부는 빗망울이 와플 모양으로 찌그러지게 되는데 조리개를 조여서 F11 정도가 되면 사라집니다. 생각보다 실제 촬영을 하면서 확인한 이 렌즈의 배경 흐림은 꽤나 좋더라고요. 물론 단렌즈처럼 부드럽게 뭉개지는 건 아니고 복잡한 배경에서는 다소 거친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깔끔하고 현대적인 느낌의 배경 흐림에 민망울 표현도 나쁘지 않고 초점면이 전환되는 부분도 그렇게 딱딱하지 않고 슈퍼 줌렌즈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아주 훌륭한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레어는 슈퍼 줌렌즈이니만큼 상당히 화려하게 나타납니다. 광각 망원할 것 없이 고스트가 많이 발생하는 모습이에요. 역광 촬영할 때는 이런 플레어를 활용할 수 있기도 하지만 고스트가 피사체를 가리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촬영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빛갈림의 경우 빛날개가 지저분하게 겹쳐서 뻗어나가는 모습이라 살짝 아쉬운 편입니다. 그래도 빛이 갈리긴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활용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5mm라는 아주 좋은 광각 초점 거리를 지원하고 200mm 망원까지 커버 가능한 화각대, 준수한 크기와 무게, 나쁘지 않은 가변 조리개 범위, 정말 좋은 근접 촬영 능력, 그리고 선예도, 준수한 배경 흐림, 그리고 좋은 포커스 관련 스펙, 거기다 가격까지 너무 좋아요. 단점을 짚어보자면 소니의 GM 줌렌즈들이랑 색감 매칭이 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가 있었는데 슈퍼 줌렌즈를 보통 이제 원렌즈로 쓰려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게 그리 큰 단점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렌즈의 경쟁작을 한번 꼽아보자면 아무래도 시그마의 20-200mm 렌즈를 많이들 꼽으실 것 같은데 확실히 시그마의 20mm라는 화각은 어마어마하지만 또 그만큼 조리개, 선예도 측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이 렌즈들 간의 선택은 20mm가 필요하냐 아니냐로 나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고민의 여지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광각 활용이 많으시면 시그마, 그렇지 않으면 탐론으로 쉽게 결정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마찬가지로 소니 2070F4 렌즈 같은 경우에도 경쟁적으로 생각할 만한데 요 가격 차이도 조금 나고 이 렌즈 역시 광각을 좋아하는지 망원을 좀 더 좋아하는지로 결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경쟁작은 소니 2410F4 이 렌즈가 아닐까 하는데 화각에서 탐론 2호200 쪽이 확실히 우위에 있고 조리개도 가변이긴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1스톱 내외로 이제 큰 차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상업 촬영에 있어서 야외 행사 촬영 같은 거 할 때는 2410F4 렌즈보다는 2호200 쪽이 확실히 더 유연하고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여행은 물론이고 상업 촬영까지도 슈퍼 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될 렌즈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렌즈가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 하나 얘기할 게 있어요. 이렇게 좋은 렌즈가 이 마운트로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이번 영상은 탐론 2호 200mm f2.8에서 5.6 DI3 VXD G2 렌즈 리뷰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OK컷 권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